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당연히 나군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만 있다는 것이 작년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는 132명을 선발했었는데요. 물론 131명에서 1명이 수시에서 이월될 인원이 있어서 132명을 모집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5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부분에 100점 정도의 비중을 둬서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관련된 교직 적성 부분이 아주 우수하게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합격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기반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점수만 갖고 모집을 하게 되는데 수능 점수로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 200점을 합산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단계 합격에서의 수능 점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면접의 기본 점수가 없기 때문에 1단계에 합격한 학생들은 면접에서 다시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서울교육대학교 1단계 합격 점수가 몇 점인데 최종 합격 점수가 몇 점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서울교육대학교 합격한 학생의 평균 점수가 100 표준 점수로 따졌을 때 과목당 평균 130.06이라는 것입니다. 자, 130.06이면은 130점에서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70% 컷 정도 되는 학생들이 130점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80% 컷 점수를 확인해 봤을 때 129.8이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실제로 서울교육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능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결국은 면접의 비중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과연 작년 커트라인 점수에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울교육대학교는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작년에 10.3%에서 올해 5.3%로 1등급 학생이 줄어든 것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표준 점수의 분포도인 학생들을 놓고 보면은요, 1등급, 2등급 학생의 평균적인 숫자가 작년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표준 점수로 서울교육대학교에 지원할 만한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상향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비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75%나 80% 정도의 80% 정도의 남학생을 뽑게 되는데 이거는 수시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이 뽑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가형,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이 5%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이과 학생이라고 한다면 문과 학생과 같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과 학생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정시 전형에서 원서 접수하는 기간이 보통 12월 말에서 1월 초인데 서울교육대학교하고 경인교육대학교를 많이 생각들을 할 거예요, 학생들이. 어디가 더 유리할 것인지. 근데 경인교육대학교 원서 마감하는 날 서울교육대학교 원서를 접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눈치 작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번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울교육대학교 면접 굉장히 어렵습니다. 면접으로 다시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 출제됐었던 면접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링겔만의 법칙이라든가 트랜스휴먼이라든가 아니면은 노키즈존 이렇게 시대성에 반영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요.
올 수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올 수시에는 남녀, 임금, 곡선에 관련된 그래프에 관련된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인체에 관련돼서 발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자, 약간의 양상이 바뀐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서울교육대학교의 문제는 교양 문제로서 학생들이 많은 지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서울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선택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면접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대입시연구소 김한 컨설팅에서 주최하는 정시 전략 설명회를 신청하셔서 참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설명회는 매 주말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어느 교육대학교에 진학하면 합격 가능한지 개별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면접에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관련돼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한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미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해보는 것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하고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교육대학교만을 가지고 합격 예측을 하는 교육대학 전문 합격 예측 서비스인 교대입시연구소의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한 컨설팅에서 주최하는 정시 면접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반, 그 다음에 심화반, 그 다음에 학교별 파이널 특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반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어떻게 하는지, 논리적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교육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에서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시문 면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면접 강의는요, 그 해당되는 교육대학교에서 면접 전형을 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연습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최종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